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결국 병원에 가게 됐어요. 이건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 어쩌면 당신 안에 이미 시작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회의실을 오가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된 상태로 하루를 채워왔죠. 그런데 그 모든 일정이 사라진 순간 사람들은 종종 멈춰진 침묵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퇴사는 단순히 직장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의 역할, 누군가와의 연결, 나라는 존재가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거죠. 어떤 이는 퇴사 후 첫 일주일이 천국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여유는 방향 잃은 공허로 변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공허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반복될수록 몸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마음은 불안과 초조로 채워집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퇴사 또는 은퇴 후 3개월 안에 우울 증상이나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비율이 60%를 넘는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든 관계없습니다. 공통점은 준비되지 않은 삶의 공백입니다. 문제는 퇴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시작은 그 이후의 시간이라는 것. 실제로 한 50대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28년간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해왔고 수십 명의 인사관리를 도맡아 오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은퇴 후엔 그동안 하지 못한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보내리라 기대했죠. 하지만 퇴사한 지 2달째 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진 결과는 이상 없었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진단은 경도 우울장애. 1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뒤 스스로의 존재감을 잃으면서 내면이 무너진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자녀 교육과 병행하며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갖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했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식사도 줄고 외출도 줄고 어느 날은 스스로를 가둔 듯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스타트업에서 7년 동안 일하다가 번아웃으로 인해 자진 퇴사했습니다. 그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그가 맞닥뜨린 것은 자유가 아닌 불안이었습니다. 퇴직금도 빠르게 줄어들었고 취업 공고를 봐도 다시 이 생활을 반복해야 하나 싶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되고 자신감은 사라지고 SNS 속 다른 사람들의 삶이 부러움이 아닌 질투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결국 그는 우울감으로 병원을 찾았고 사회적 연결 단절로 인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직장이 사라진다고 삶까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동시에 인간관계, 자기 효능감, 일상 루틴, 그리고 정체성을 잃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깎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건강을 위한 준비된 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까지 균형을 이루는 상태죠.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루틴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산책하거나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산책이라도 매일 반복되면 뇌는 나는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건 우울감을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 유지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퇴사와 함께 동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생각보다 빨리 외로움이 침투합니다. 퇴사 이후에도 전 직장 동료들과 연락을 유지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심 있는 활동을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연결이 때로는 큰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프로젝트 갖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주어지는 일이 있지만 퇴사 후엔 내가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블로그, 유튜브,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텃밭 가꾸기 등 무언가를 진행 중인 상태로 두는 것이 정신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프로젝트는 크거나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병에 대해서 너무 늦게 반응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힘들 땐 상담을 받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퇴사 후 초기 우울 증상을 겪는 사람 중 상담만으로도 빠르게 회복된 사례가 많습니다. 퇴사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퇴사는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맞이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이미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퇴사 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퇴사 후 건강한 삶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새로운 루틴과 연결,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다고 해서 내 삶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직장이 없다고 해서 내 삶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 말을 진심으로 믿기 위해 우리는 건강한 정체성 재정립이라는 과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직업 나 자신이라는 공식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퇴사 이후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한 일자리 상실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팀장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나를 사회 속에서 설명하는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수식어가 사라지는 순간 스스로가 공허해지고 불안해지고 결국 존재 가치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정체성을 직업 중심에서 역할 중심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직장을 다닐 땐 내가 조직의 일원이었다면 이제는 삶의 기획자로 나 자신을 재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역할이든 상관없습니다. 부모, 자녀, 친구, 창작자, 봉사자, 학습자, 여행자, 돌봄자. 이 모든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심리적 회복력, 즉 레질리언스를 강화시켜줍니다. 레질리언스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는 심리적 능력인데 연구에 따르면 여러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정체성이 스스로를 지탱해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은퇴 후 동네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해주는 선생님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단지 은퇴한 회사원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도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많을수록 마음의 버팀목이 많아지는 셈이죠. 또 한 가지, 뇌과학적으로도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과 활동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때 뇌의 해마기업 담당 영역과 전두엽 이사결정, 집중 담당 영역의 활성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다는 감각은 뇌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퇴사 후 루틴 없는 삶이 이어지면 뇌의 사용 빈도가 떨어지고 이는 우울감, 인지 저하, 심지어 노화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일정을 만들고 스스로 역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뇌의 신경회로를 계속해서 자극하게 되어 인지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삶을 설계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삶이 비워졌을 때다. 직장이 없어진 그 순간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직이 당신의 시간표를 설계했지만 이제는 그 펜을 당신이 직접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졌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시간에 이름을 붙이세요. 하루 1시간은 걷기, 하루 30분은 책 읽기,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장소 방문하기. 이 작은 계획들이 바로 새로운 삶의 기둥이 됩니다. 작은 일도 반복되면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퇴사 후 건강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몸이 아픈 건 느껴지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건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점점 귀찮아질 때 이것은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척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고립은 침묵 속에서 천천히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반면 연결은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지금 퇴사 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이라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다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정상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빠른 회복이 아니라 올바른 회복입니다. 직장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의미를 하나씩 채워가는 시간. 그게 바로 건강한 퇴사 이후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직업이 아닌 삶으로 존재합니다.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 삶을 내 손으로 설계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